오세훈 서울시장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부인하며 2021년 1월 명태균 씨와 관계가 끝났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오 시장 최측근이 그해 2월 초 명 씨에게 한 언론사를 소개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그 언론사는 얼마 뒤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습니다. 공교로운 건지 인과관계가 있는 건지 특검이 수사 중입니다.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 시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명 씨와 2021년 1월 말에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2년은 이걸로 끝이 났구나 이렇게 보고받고 저는 그 이후로 한 번도 명태균 씨를 신경 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오 시장 최측근인 강철원 전 정무부 시장이 2021년 2월 초 명 씨에게 한 언론사를 소개해준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오 시장이 명 씨와 멀어졌다고 주장한 시점 이후인데 공교롭게도 해당 언론사는 같은 달 중순 명 씨가 속한 미래한국연구소 의뢰로 실시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강 전 부시장을 불러 명 씨에게 언론사를 소개해준 경위를 추궁했습니다. 강 전 부시장은 JTBC에 명 씨에게 특정 언론사 연락처를 직접 준 적 없다며 명 씨 요청이 있어 제3자에게 알렸고 그 인물이 명 씨에게 해당 언론사를 소개해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오 전 시장 측이 여론조사를 공표하기 위해 해당 언론사를 소개해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오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명 씨가 관여한 미래한국연구소의 비공표 여론조사와 피플 네트워크스 리서치 공표 여론조사 결과 총 6건이 나온 걸로 알려졌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명 씨는 카카오톡으로 결과를 보냈다고 했지만 오 시장은 카톡을 잘 안 본다고 맞섰다는 설명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오 시장 측은 선거 기간이 되면 여론조사가 여기저기서 수시로 들어온다. 누가 보냈는지도 알 수 없는 파일만 일부 발견된 것이라고 했고 오 시장도 특검 조사에서 연락이 오는 걸 다 확인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파일 발신자가 특정되지 않다 보니 파일을 누가 보냈는지를 놓고 대질 과정에서 오 시장과 명 씨 간에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중앙일보는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 씨가 개입한 여론조사 업체로부터 13차례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비용 3,300만 원을 측근인 김한정 씨를 통해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오 시장 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한정 씨를 소환해 조사를 이어갑니다. 김건희 특검이 어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를 불러 대질 조사했습니다. 8시간 가까운 대질 조사에도 두 사람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고 나온 오세훈 서울시장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납한 사실은 없다. 이 점을 중점적으로 얘기했고요. 공정한 특검의 판단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명태균 씨와 대질 조사에선 각자의 입장이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대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리고 비공표 여론조사가 좀 조작됐다 똑같은 서로의 주장이 그냥 그대로 평행선을 그렸습니다. 비슷한 시각 조사를 마치고 나온 명태균 씨는 오 시장 주장을 반박할 증거 자료를 특검이 제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에서는 그와 관련돼서 오 시장님이 기억이 안 난다,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다 제시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 시장이 서울시장직에 당선되면 아파트를 사준다고 했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혹시 여론조사 대가로 그 아파트를 약속했다는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 사실 그대로 얘기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쟁할 게 뭐 있어요. 오세훈 시장은 지난 2021년 재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에게 3,300만 원 상당의 무료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명 씨는 당시 오 시장 부탁을 받고 여론조사를 해줬고 비용은 사업가 김한정 씨가 대신 내줬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오 시장은 혐의를 부인하며 명 씨와 대질 조사를 요청했고 특검은 양측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대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오 시장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어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마주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 명 씨가 증인석에 서자마자 몇 번 만났냐를 두고 이런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7번 만났어요. 7번. 예. 오세훈 시장님 7번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전 사실 대질신문에서 제가 밝히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걸 여기서 미리 제 미천을 이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에게 사실관계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도 그 사실관계. 아니 서울에서 2번 만났는데 무슨 뭐 할 얘기가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오 시장의 말을 끊고 반박한 명 씨. 두 사람은 누가 먼저 만나자고 했는지를 두고도 부딪혔는데요. 명 씨는 오세훈 시장이 먼저 요구했다고 주장했고 명 씨가 퇴장한 이후 오 시장은 스토킹을 당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1월 8일 날 김영선 의원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전화를 하고 좀 소개를 시켜달라. 그분을 좀 만나고 싶다. 본인이 요청에 의해서 전화가 옵니다. 거의 대부분이 스토킹한 겁니다. 선거할 때에 일정이 밝혀지지 않습니까? 다 공개가 되고. 그럴 때 김영선을 대동하고 불쑥불쑥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들이밀고 뭘 요청하고 뭘도 있고 입증이 가능합니다. 두 사람 다음 달 8일 특검 대질 조사로 또 대면할 예정입니다. 예, 참 보기 드문 장면인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워낙 장면이 많아서요. 백앵커가 준비한 거 말고 조금 더 준비했습니다. 더 보시죠. 저 사람한테 도움받은 거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나의 멘토가 되어달라라고 하시면서 증인에게 반대급부를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파트 사준다고. 집사람이 어저께 출발할 때요. 예, 제가 또 오세훈이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증인. 아파트 키 받아오라 그랬습니다. 예. 키 줘요. 어디서 사놨습니까? 누가 거짓말쟁입니까? 김영선 불러볼까요? 예, 어제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여러 가지 그 사실을 들춰내는 작업보다 양념이 좀 많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양념이 더 많았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와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여론조사를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인이 대리로 내준 것이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자체가 이게 신뢰할 만한 수준이었냐라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 부분을 이제 다퉈야 되는데 거기에 쟁점은 2번 만났느냐, 7번 만났느냐. 그리고 7번 만났을 때 무슨 얘기가 오갔느냐. 이게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사실 뭐 아파트 사준다고 하지 않았냐, 거짓말쟁이냐, 하루에도 2번 만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조금은 감정적으로 여러 가지 그 양념. 그다음에 김영선 전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어떤 개인적인 사적 친분에 대한 얘기까지 다 나오면서 사실 조금 저는 그 본질보다는 여러 가지 겉에서의 감정 대립이 컸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미지 자체로 서울 시민들이 인식을 할 때 이건 그러면 누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지? 여기에서 7번과 2번 사이에서 그 2번 이상이 나온다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거짓말하는 어떤 정치인이나 행정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득될 건 하나도 없고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명태균 씨고 지킬 게 많은 사람이 오세훈 서울시장이라서 저는 사실상 어제 국정감사는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힘들게 치른 시간이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시간이었겠죠. 그리고 국정감사 역사상 저런 증인을 우리가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언뜻 보면 명태균 씨가 민주당 국회의원처럼 보이고 국회의원들이 증인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죠. 저분을 굳이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 뭔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정치적으로 내상을 입히려는 의도가 다분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좀 짜증스러운 저런 장면들을 보실 수밖에 없었다. 이 점은 꼭 지적하고 싶고요. 방금 전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좀 불리해졌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명태균 씨 지금 발언만 봐도 대단히 그 이성적이지 않고 뭔가 본인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감정을 국정감사장에서 푸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럼 저렇게 좀 감정적이고 뭔가 자기 절제가 안 되는 사람의 주장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느냐. 여러 얘기는 나왔는데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그 소위 그 금전을 대납했느냐. 대납하는 과정에서 그럼 예를 들어 오세훈 시장이 알고 있었느냐. 이런 아주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우리가 더 알게 된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양념이 많다고 했는데 전체가 양념인 그런 아무것도 건질 게 없는 그런 국정감사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이게 뭐 예전 뉴스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긴 한데
이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오세훈 시장 측이 후원자가 돈을 대신 내겠다. 이게 지금 의혹의 핵심이잖아요. 이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게 수사 중입니다. 저는 그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의 말을 그 당시에 돌이켜 보면 이걸 그냥 본인이 보려고 3,300만 원을 냈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본인의 개인 용도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돌려서 수십 차례를 보고 그 돈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오세훈 서울시장하고는 관련 없다. 꼬리 자르기인데 우리가 상식에서는 생각하시죠. 그 엄중한 시국에 다른 여론조사도 많이 나올 텐데 그 하필이면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돌려서 그거를 수천만 원을 주고 봤다. 이건 납득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친분이 있는 그 사업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랜 친분, 뭐 후원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 분이 그러면은 그거를 보고 얘기를 전달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상식선에서 접근하더라도 사실 저는 이제 양념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 국감에서의 제가 평가지만 전체 골자에 있어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를 입증할 만한 어떤 합리적인 증거가 없으면 사실 특검에서의 기소를 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금전이 명태균 씨한테 직접 간 게 아니고요. 그 김한정 씨라고 하는 분이 강혜경이라고 하는 그 미래한국연구소 분에게 보낸 거잖아요. 예. 근데 명태균 씨가 어제 그랬잖아요. 미래한국연구소는 나랑 관련이 없다. 여론조사는 나한테 물어보지 마라. 그렇다면은 설령 김한정 씨가 강혜경 씨에게 돈을 준 것이 뭐 오세훈 시장이 알든 말든 명태균 씨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오세훈 시장의 어떤 의혹에 대해서 자기가 완전히 빠져버리려고 하는 의도를 보였던 어제 그 진술이었기 때문에 이 관계는 뭐 우리가 11월 8일에 있을 예. 두 사람 간의 대지를 통해서 더 명확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근데 어제의 그 문답 과정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른 게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직접적으로 오세훈 시장에게 그런 어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씌우기에는 대단히 좀 거리가 먼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기소까지도 안 갈 수도 있다.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 명태균 씨 얘기를 하면 나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만 감정적으로 오세훈 시장과 뭐 2번을 만났네, 7번을 만났네 하는 과정에서 예. 본인을 무시했다는 게 지금 저 골자예요. 제가 보니까. 예. 자기 이름도 제대로 기억 못하고 명함 줬는데 잃어버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나를 무시했다가 어제 그 국정감사장에서의 명태균 씨 감정 폭발의 원인으로 보거든요. 예. 그것과 오세훈 시장에 대한 어떤 사법 처리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알고 싶어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국정감사를 봤는데 엉뚱한 영화를 본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어제 근데 명태균 씨 증언을 들어보면 무슨 식당에서 언제 만났다, 무슨 식당, 제가 음식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네, 순댓국, 장어. 예, 굉장히 구체적으로 무슨 동에 무슨 식당.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영수증을 뭐 확인해 본다거나 특검 수사가 그렇게도 갈 수 있겠네요. 근데 좀 오랜 시간이 지나서 그게 확인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아마 특검에서 그런 부분을 다 확인했을 가능성도 높죠. 아, 예. 그렇기 때문에 대지신문을 통해서 누가 거짓말하는지를 가릴 생각으로 특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지신문을 받아들여줬던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명태균 씨는 서울시 국감도 그랬고 김건희 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본인은 똑같은 행태는 본인은 빠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김건희 씨가 그 공천개입과 정치자금에 대한 여론조사의 어떤 돈을 줬다는 부분에서 빠져야만 김건희라는 사람이 그 본인과의 관계가 아주 순수해야만 자기가 법적 처벌을 안 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김건희에게도 정치를 모른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증언을 하잖아요. 말씀한 대로 오세훈 서울시장도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래연구소하고 나는 상관이 없고 그 돈이 나한테 오지도 않아. 그러면 나는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 그러면 결국에는 본인의 법률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조금 방어권을 행사하는 어떤 발언들이 다소 있지 않았냐 싶지만 또 이제 특검에 가서 대질신문이 들어가면 다르죠. 왜냐하면 특검은 말씀한 대로 뭐 식당 주소라든지 만남 계좌를 추적한다든지 김한정 씨에 대한 조사를 이미 다 마쳤기 때문에 하나하나 증거를 내밀면서 두 사람에게 물어봤을 땐 좀 지금 국감장이나 재판장이 증인석에서 했던 진술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어제 오 시장도 내 패를 여기서 다 보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를 하면서 말을 아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결국 다음 달 8일을 지켜봐야겠네요. 그렇죠. 7번이고 2번이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5번 만났다고 증명이 되면 그것과 오세훈 시장과 금전 송부 그것과 무슨 관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7번 만났는데 2번 만났다고 축소하는 것을 보니 뭐가 있나 보다. 이런 식의 추측을 하는 거잖아요.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어제 국감에서의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의 이 일종의 공방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당연히 내년 6월이 의식이 안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오세훈은 끝났다라고 하면서 오 시장을 정조준했습니다.
오 시장의 리더십에는 타격이 좀 있을 거라고 보세요? 두 가지가 있죠. 예. 첫 번째는 어제 서울시 국감에서 명태균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엮여 있구나라는 인식을 그래도 서울 시민과 국민들한테 줬다는 거. 예. 그게 좀 사실 정청래 대표가 얘기했듯이 끝날 정도는 아니지만 좀 상처는 입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11월 8일까지 또 본인의 수사가 남아 있고 대질시민 이후에 검찰에서 쏟아질 기사들이 또 결국에는 정치적인 데미지를 입게 돼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 7번, 2번 이런 부분들은 법적 책임을 지는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부분입니다. 예. 왜냐하면 거짓말을 했구나. 그리고 명태균 씨가 먼저 만나자고 스토킹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특검 수사에서 명태균이 먼저 만나자고 하지 않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접근했다면 이건 거짓말 프레임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치적 타격이 큽니다. 두 번째는 말씀한 대로 3,300만 원의 돈 자체가 대남이 됐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법적 책임이 들어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부분은 그냥 뭐 패를 숨기고 들어가서 어떤 패로 해결할지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현재 스코어는 그렇게 썩 밝아 보이진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지방선거 영향 어떻게 보세요? 정청래 대표 말씀이 너무 과해요. 뭐 끝났다. 뭐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보장이 안 된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할 일입니까? 나온 게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을 그만큼 많이 의식하고 있다는 거는 충분히 알겠는데 저렇게 말씀을 세게 하신다고 해서 그게 무슨 타격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발언자가 정청래 대표인데 뭐 한두 번도 아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평가할 건 아닌 것 같고 이런 의혹이라는 것은 뭐 큰 정치인에게는 늘상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의혹이 발생된 지가 우리가 접한 지가 한 1년 가까이 되는데 처음에 우리가 알게 됐었던 것 이상으로 진전되게 그동안 없어요. 그럼 왜 없을까? 아주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김한정 씨라는 분이 돈을 보냈는데 오세훈 시장과 연관성이 있어서 이거는 대납으로 볼 수 있다. 이것만 알면 되는데 나온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섣불리 어제 뭐 국정감사장에서 명태균 씨가 열변을 토했다고 해서 오세훈 시장이 뭐 큰 타격을 받았다든지 뭐 끝났다든지 예. 이렇게 판단하고 발언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민주당에서 굉장히 이 선거를 어렵게 보고 있다. 이걸 방증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참고로 오세훈 시장이 정청래 대표의 응수에 사기범죄 피의자 명태균 사건은 수사로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정청래 대표님,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 국민께 던진 부동산 폭탄이나 회수하십시오라고 하면서 다시 반격의 글을 올렸다는 점도 함께 말씀. 와, 치사한 놈, 진짜. 진짜 아나무인이에요. 아니 면담 요청도 안 받아들여. 막 도망다녀. 부시장님 얘기를 좀 해주세요. 국회의원이 만나자고 하는 것도 이렇게 피하시면 어떡해요. 뒤로 들어. 어? 뒤로 들어갔대요. 야, 너무하네. 내가 그럴 것 같다고 김병민 부시장이 온 게 우리 시선 우리를 여기에다가 막아놓고 와, 치사한 놈, 진짜. 아니 뭐 뒤로 싹 들어가고 진짜 황당하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말 내로남불이자 또 소통 없는 시정의 끝판왕 중에 하나가 저는 한강버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민들의 안전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생명을 담보로 본인의 정치적 치욕 쌓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